안녕하십니까. 기다려주는 논어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동영상이 좀 잘못돼서 복습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복습편에서 자한 제9 여기서부터 빨리 해설을 하고 진도는 지금 뭐 한 4장, 네 번째 장인데 자한편, 자한 제9편 1장, 2장, 3장 했습니다마는 빠르게 복습을 해서 해설하고 읽고 그리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한이라고 하는 편 이름은 공자께서는 한언 드물게 말씀하셨다. 한언 이여 명여 임이로시다. 그러니까 드물게 말한 내용인 뭐냐면 이익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운명이나 또는 어떤 그 천명에 대한 얘기, 그리고 어질매 대한 얘기를 드물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한자를 드물 한자인데요. 그 한자를 넣어서 공자님의 아들 같자 선생님께서는 그래서 자한이라는 편을 이름을 갖게 되었고요. 2장에는 다랑이라고 하는 그 고을 이름인데요. 지명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당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을 사람들 전체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랑당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위대하도다 공자여 박학이 무소 성명이로다. 위대하도다 공자여 배움이 넓고 박학을 하지만 어떠한 그 전문가의 이름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더라. 그러니까 칭찬을 하면서도 어떤 전문적인 부분을 이루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평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공자 들으시고 그 말씀을 그 마을 사람들이 한다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문제자 그 학문 문에 공부하러 학문 학단에 찾아오는 그 문화, 그게 문화라고 하죠. 문제자라고 해요. 그 동문 제자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잡고 해나갈까? 그러니까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고집해서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느 것을 잡을 것인가? 말타기를 잡을까? 아니면 활쏘기를 잡을까? 이제 예학사서수라고 해서 그 당시에 말하자면 그 과목이 어도세고 서사 예악 사는 활쏘기 사어 말타기 사어 서 글쓰기 서수 수학하기 수를 다루는 수학 이 6가지가 그 당시에 공부 학단에 있어서의 말하자면 그 분과라고 할까요? 과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잘할 수 있는데 어느 한 가지의 어떤 그 이름을 떨치지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내가 말타기를 할까 말타기를 위주로 전문으로 할까 아니면 활쏘기를 전문으로 할까 가장 그 낮은 일이라고 볼 수 있는 말 끄는 일
이걸 내가 하겠노라. 말하자면 당신의 겸손한 그 여러 가지 학문 중에서나 또는 과목 중에서 말타기를 내가 하겠노라. 당신의 겸손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3장에 공자 말씀하시기를 마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면이라고 하는 건 멸관, 다시 말하면 예절에 쓰는 관인데요. 치포관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치포관이라는 것은 그 삼배로 해서 삼배를 써서 삼배 그 끈으로 해서 이제 그 관을 만들어 쓰는 건데요. 그 이제 치포관이 이제 말하자면 마면인데요. 그 마면을 하는 것이 올 옛날부터의 예절이나 이지만 금야에 여기서 뭐 발음은 준이라고 해서 준이라고 하고 원래는 순입니다. 그러고 순수할 순자인데 여기 이제 뭐 해설에는 생사 준이라고 하는데 또 어느 데에서는 그냥 면이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자 시대에 생사가 아무래도 누에를 치어서 하는 것보다는 목화가 더 막 보편적으로 쉬웠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종래 해석에 대해서는 뭐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저는 그냥 그 면으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면으로 하는 그 면이 더 비단보다는 더 말하자면 많이 보급되어 있는 거고 싼 거니까. 이제 그래서 그것이 유행을 면으로 하는 그 치포관으로 해서 벼로 했던 그 면에 관에 면으로 하는 그런 것을 하니 검소하는지라 검소하고 전략하는 그런 정신이 들어있는지라 나는 여러 사람들이 하는 그 순면의 면의 그 관을 쓰는 그러한 무리를 그러한 대중을 쫓을 것이로다. 그래서 공자도 종시속이라는 말을 했어요. 종시속이라는 얘기는 시속을 따른다. 그런 그 시대의 풍속을 따랐다 이러한 그 말하자면 전해지는 말이 있는데 공자도 또한 시속을 잘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을 여기서 나온 말인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른다는 얘기거든요. 오종중함이라. 그래서 여러 사람이 시속에 하는 것을 따른다. 근데 그것은 검소하고 예절로 봐서는 검소하면서 대중적인 것을 따른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구가 당 아래에서 절하는 것이 예에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에 맞더라도 얘가 틀리지 않으면 그 대중이 하는 것이 이제 벗어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다는 거예요. 더구나 겸손하고 검소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따른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당 아래에서 이제 인사를 하는 절을 하는 것이 예인데 보통 지금의 그 당시 이제 공자 당시에 당 위에 서서를 하니
이게 이제 예에 벗어나는 일이다. 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교만할 태자예요. 여기서는 태평할 태자인데 클 태자고 태평할 태자인데 교만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교만하는 한 자세라. 그래서 수위중이나 비록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당위에서 교만하게 당위에 가서 절을 하는 것,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만 여러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검소하고 겸손하면 따르지만 이거는 교만하기 때문에 나는 당 아래에서 절하는 것, 이것을 따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자께서도 시속을 따랐지만 그 중에서는 예에 벗어나지 않으면 시속을 따랐고, 예에 벗어나면 시속이 아무리 좋아도 예에 벗어나면 안 따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걸 한번 같이 성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4장 시작하겠습니다. 자한제구라. 자는 한은 이렇게 시작. 자한제구라. 자는 한을 이어 명이로시다. 다랑당이 왈대제들아 공자여 박하기 고소성명이로다. 잠지하시고 위문제자왈 오가지고 지보와 집사오와 오지도의로이라. 자와라면이예야을 그냐주나니 거기라고 종중하리라. 배하니야을 금배로 상하니 해야라. 수위중이나 오종하리라. 자, 4장 자절사러시니, 여기 없을 문자입니다. 무의, 무필, 무고, 무화러시다. 절사하면 이제 끊을 절자예요. 끊을 절자라고 하는 것은 단절하다,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런 뜻입니다. 근절하다, 뿌리를 끊어버리다, 이제 이런 뜻에서 근절도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없어서 끝까지 없이 하는 것, 그게 절이라고 이렇게 주석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공자께서 네 가지를 금했다 이거죠. 완전히 안 했다. 그러니까 혼자 자의, 여기서는 없을 무자가 어미모자가 아니고 없을 무자입니다. 이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뭐 계집여자예요. 계집여자의 요 가운데를 빼고 이제
뭐 가운데 넣어서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건 아들 자자입니다. 이게 아들 자자. 그래서 여성이 아이를 뱃속에 벤 모양을 그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 지금 나온 글자는 여기에서 아들이 아니라 이것이 삐쳐서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다. 아들이 없는 여성. 그런 의미로 해서 이건 없을무. 아들을 안 낳는, 안 낳아서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 부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삐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라고 읽어야 됩니다. 무의. 의는 여기서는 또 뜻의자인데, 뜻의자는 뭐 의식이라는 뜻이라서, 의식이라고 해서 이제 요걸 뭐 뜻의자도 풀이를 하면 입, 그 다음에 일, 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시간을 세워서 보는 마음, 시간은 수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내려주고 무슨 우리는 그 시간을 받아서 살아가고 앞에서 주어진 시간 그리고 내가 가는 시간은 살아가는 시간으로 이게 그런 의미에서 시간을 수직으로 보는 세워서 보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준 시간으로 그러한 뜻이기 때문에 이빈심 시간의식을 의미하는 거다. 시간의 뜻이니까 시간의식. 의식이라는 말을 쓰는데 거기다 시간자를 붙여서 의자는 시간의식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것은 고집스럽게 아니 사사롭게 자신의 뜻으로 사사롭게 자기 뜻대로 하지를 않으셨다 이런 얘기예요. 자의로 하지 아니하셨다. 항상 상의하고 생각하고 같이 논의하고 뜻을 모아서 일을 하셨다 이런 얘기가 되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필 반드시 꼭 이런 얘기입니다. 기필코 그러니까 고집스럽게 꼭 해야 한다는 꼭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고집을 갖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 그러고 나니 또 고자가 또 나오는데요. 이것도 이제 이것은 집착, 고집, 집착. 필은 기필코 꼭 이런 얘기. 기필이라는 말을 쓰죠. 기필코 하겠다. 무엇을 꼭 해내겠다 할 때는 기필코 이런 뜻인데 기필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필은 그런 의미예요. 꼭 뭔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기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자가 여기에 이제 고집스럽고 집착스러운 집착을 부리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무아 이것도 이제 자기 사사로운 자신의 욕심에 의한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을 생각하는 고집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러한 자세를 갖지 않으셨다. 그러한 네 가지를 끊어서 없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역시 인간은 다
그럴 수 있는데 그 공자께서는 그런 인격을 그렇게 갖춰서 네 가지를 끊어서 완전히 이 네 가지가 없었다. 그러니까 의, 자의에 의한 거, 그 다음에 기필코 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 그 다음에 고집과 집착, 그 다음에 자기의 자아의 고집스러운 이기적인 자의심, 이것이 없었다, 없으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시다는 그러셨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자 외어 강 이러시니 왈 문왕이 기몰하시니 문불제자 호아 천지 장상 사무냐 신된 후사자 부득여 사무냐 권위와 천지 미상 사무냐 신이 광인이 기여여에 하리요. 요즘 이제 다른 장보다는 길고요. 내용은 상당히 많이 후세에 인용되어진 논의 문구입니다. 사문이라고 하는 말도 여기서 나왔어요. 사문, 이사자, 그럴 문자. 우리가 역사다 보다 보면은 사화에서 얘기하면 사화에서 상대방을 이렇게 말하자면 몰아세우기 위해서 쓴 말이 많이 쓴 말이 뭐냐면 사문난적이다 이런 얘기를 다른 문집들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봅니다. 사화에서 사문난적이다. 거기 그 말에 영원 기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문난적. 이 사문을 어지럽히는 적이다. 사문난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교의 진리에 벗어나고 유교의 그 예의 정신에 어긋나고 충효 정신에 어긋나는 그러한 적을 규정할 때 사문난적이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제목보다 가장 높은 제목이에요. 제일 큰 제목이에요. 사문난적이면 그냥 왕에게 이제 말하자면 왕을 죽이고 이렇게 말하자면 역성혁명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도까지로 푸는 거예요. 그러한 제목으로 쓰일 때 사문난적이다. 사문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는데 사문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사자예요. 문화 문명 문화 뭐 그걸 보니까 이 글이죠 말이야. 이게 이제 유교라고 하는 유학을 다른 말로 한 것이. 유학 또는 유교. 공자의 가르침은 이제 바로 이 문,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물 제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문물 제도. 그러니까
삼은 제자라는 말도 쓰죠. 네. 삼은 제자라는 말도 써요. 삼은 제자. 삼은 제자. 삼은 제자. 제자. 예. 예, 제자라는 말도 쓰죠. 그건 좋은 이건 나쁜 의미고 예. 여러 사람들 제자 이 말씀 안에 예. 삼은 제자 또는 이 아우제자 예. 삼은 제자 같이 공부하는 사문에 제자. 공부하는 사문을 함께 공부하는 그 공문 제자들 또는 유학의 그 같은 유교의 스승 밑에서 공부하는 사람 사문 제자 이렇게 이런 거 있습니다. 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말은 사문이라 여기서 문구 여기서 왜 한 줄 하죠. 왜어 광이러시니 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경계심을 두려울 외자인데요. 두려울 외. 나한테는 친한 친구이면서도 두려운 친구를 말할 때는 이 외자에다가 거듭자로서 외우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어요. 나한테는 참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학문이 훌륭한 사람을 외우라고 했죠. 외우. 거듭자를 쓰기는 써도 이 외자를 써서 그런 때는 이제 두려워할 외자예요. 사실은. 왜? 두려워할 왜. 근데 여기서는 왜 두려워하느냐면 그 경계심 말하자면 무슨 조심을 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조심을 한다.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 사기에 말하면 광이라고 하는 이게 넓을 광자인데 광이라고 하는 지역의 지명에는 공자님의 모습과 유사한 양호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 얼굴이 비슷할 수도 있고 뭐 태도도 비슷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많은 인구 중에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양호라고 하는 사람이 변양자하고 이제 호랑이 호자라고 돼 있어요. 호랑이. 그 작은 동그라미의 외자는 계심지 위하고 계심지요. 그러니까 경계심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외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광은 지명이다. 이제 그런데 사기에 말하기를 양호라는 사람이 포어 광 땅에서 일찍이 공자 이러한 말씀이 있기 전에 광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횡포를 말하는 폭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부자 모사 공부자님하고 모양이 비슷했다. 그 양호가 비슷했다. 그래서 고로 광인이 위지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광 땅의 사람들이 이 깡패 양호가 나타났다 하고 공자를 내어 싼 적이 있었어요.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 이런 얘기. 그래서 광 땅을 지나갈 때는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공자 공자 제자들의 그 문화생들의 집단을 학단이라고 하는데 공자 학단이 천하를 철원하는데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진리를 깨우쳐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광 땅에는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기에는 기록이 있는 이 주역이 논어에는 요 부분이 나와 있을 뿐이에요. 사기에서 말하기를 양호라는 사람이 깡패가 있었는데 광에서 횡포를 행해서 폭력을 하고 횡포해서
한 적이 있는데 공부자가 그 양호로 오인을 받아서 그 뭐 겉모습이 비슷할 수도 있었죠. 오인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애워싸고 말하자면 그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이고 그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광에 대해서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경계심을 가졌었는데 공자께서는 그 일을 당한 뒤에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다고 보는 거죠. 문왕이 기몰하시니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공자께서는 광 땅에서 경계를 당하셨더니 그리고 경계심을 가지시더니 그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문왕이 기몰하시니 이미 기자 뭐 죽을 몰자 문왕이 이미 돌아가시니 이런 얘기입니다. 문왕은 성인 주나라의 시조 성인입니다. 문왕, 무왕, 주공 이 삼부자가 성인이에요. 성인이세요. 15성인 중에 삼부자가 성인이신데 근데 문왕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한 거예요. 문왕이 이미 돌아가셨으니 문불제자호와 이 문이 불제 자는 있을 자자는 아실 테고 자자는 이자자입니다. 이자 여기 이런 뜻이에요. 여기 이곳에 있지 않느냐. 부제 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문이죠. 의문 어미예요. 호라고 하면 의문사이거나 아니면 감탄사이거나 되게 전치사로도 이제 쓰입니다만 전치사는 문장 중간에 있고 문장 끝에 호자가 오면 이건 의문사이거나 감탄사예요. 그래서 문불제자호와 여기서는 의문사예요.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왕의 문자인데 여기서 문은 뭐냐면 지금 말씀한 대로 사문이라고 하는 말의 문인데 그 문은 예약과 문물 뭐 제도를 예약은 여기다 붙여요. 예약 문물을 문이라고 예와 악과 그 다음에 문물 제도를 총칭해서 문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약 문물 유교의 예약 문물을 사문이라고 하는 것이다. 문자가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제 근세조선에서도 문자를 시호에다가 많이 넣었죠. 시호. 제일 많이 들어가는 글자가 문자고 함부로 또 문자를 시호로 넣을 수가 못 넣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문명, 문화 또는 예약, 문제도 이것을 총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 이자자는 여기 이제 가물현자가 두 개인데 보통 이렇게는 쓰죠. 이것 이자 그러다 마음심하면은 사랑자자가 되는데 마음심 없는 가물현자 두 개. 이자자예요. 이것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지 아니한가? 유학의 유교 문명이 여기에 있지 아니한가? 문왕 시대가 지나고 주나라 말기에 와 있는데 이미 문왕이 돌아가셨으니 이 문왕 문명 전통이 어디에 있겠는가? 나 여기에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여기라고 하는 것은 은연중에 무엇으로 생각돼요? 공자 당신한테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하자면 말씀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교 문명의 그런 중심에 있는 사람인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하늘이 장차 이 사문을 상자는 이게 표상상자는 없애다, 상실시키다 이런 얘기예요. 없애련다면 몰라도 이런 얘기예요. 천지 장상 사문이야. 장차 하늘이 장차 사문을 상실해 없애버리실진된 후사자 부득여 사문이나 언니와 후사자는 바로 이제 다 뒤에 그 문왕의 전통 화통을 잇고 도통을 이어서 뒤에 그것을 받아서 받은 사람이 이 사문과 더불어 하지 하겠거니와 하늘이 만약에 이 유교 문명을 없애려고 할 것 같으면 모르거니와 이런 얘기예요 사실. 천지 미상사무냐시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은 하늘은 이 사문을 없애려고 하지 않으시니 미상사무냐니 미상 여기서 장상 미상 이렇게 나와요. 장상은 앞으로 장래에 이 유교 문명을 없애려고 할진된 뒤에 나타난 사람, 다시 말하면 공자 자신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사문에 더불어 할 수가 없겠거니와 내가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자부하신 거예요, 공자가. 그럴 거니와 없애려고 했을 것 같으면 말하자면 이 뒤에 태어난 또는 뒤에 죽을 사람이 사문에 더불어 했자는 본동사예요. 더불어 부득할 때는 함께 더불어 하지 못하다. 함께 참여하지 못할 것이거니와 천지 미상사무냐 하시니 하늘이 이 유교 문명을 없애려 하지 않으시니 광인이 기여여에 하리요. 광땅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에게 기여여에 나였자에 그 기자 같으렸자 나였자 나 같은 사람에게 어쩌겠느냐 하리요. 어쩌겠느냐. 다시 말하면 나는 유교 문명을 후세에 전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늘이 만약에 이것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없애려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광해 땅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위해를 하겠느냐, 위해를 가하겠느냐, 나를 뭐 죽이겠느냐. 하늘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분명하니 광강 사람들이 그 양호로 오해를 해서 뭐 말하자면 살해를 하려고 한다면 공격을 하죠.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들이. 그러니까 어떤 자기 자신의 사명감, 공자님의 사명감을 여기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상자가 이제 상실을 시키다.
말하자면 초상을 당하게 하다. 상을 당하게 하다. 그러니까 상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이 문명을 사무는 이 문물 제도를 예약 문물 제도를 장차 없애려고 할진된 뒤에 태어나서 뒤에 죽게 되는 말하자면 공자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나 부사자가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을 것이거니와 하늘이 이 유교문명을 없애려 하지 않으시니 그것은 이미 그렇게 하늘의 뜻으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이 유학을 없애려 하지 않으셨으니 내가 여기에 있으니 광인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게 해서 당신의 사명을 이 광땅에서 말하자면 어떤 위해를 받았을 때 그가 신념과 사명으로 말씀을 하신 내용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사문이라고 하는 말이 이 사문은 바로 유학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4장하고 5장을 성독을 하고 뜻을 생각하시면서 성독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절사, 러시니 무의 무필 무고 무하러시다. 자, 외어 광 이러시니 왈 문왕이 기물하시니 문불 제자 호화 천지 장상 사무냐 신된 후사자 부득여 사무냐 원이와 천지 미상 사무냐 신이 광인이 기여여의 하리요. 이렇게 같이 성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자절사 러시니 무의 무필 무고 무하러시다. 자외어 광이러시니 왈문왕이 기몰하시니 문불제자호와 천지 장상 사무냐 신된 후사자 부득여 사무냐 어이와 천지 미상 사무냐 신이 광인이 기여여의 하리요. 수고하셨습니다. 당신 사문 무슨 어플이야? 안녕하세요. 다른 여사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이시네. 오늘 못 나온다고. 이봉순 여사님 나오셨네. 이봉순. 나 이거 병원에 우리 식구 입원해서 저기 근데 뵀어. 어디? 이봉순 여기
앞에 앉았던 아유, 굉장히 오랜만이네. 오랜만에 보네. 아 여기 저 프로듀서 잠깐 왔었어요. 아이고. 근데 첫 초장일 때 잘하셨지. 같이 말해주셔서. 근데 와야지 꼭 내가 오라고 문자 왜 돈을 썼나 봐. 건강히 안 주셨구나. 그래 자주 나와요 이제. 잘하는. 왜 여기 젖었어요? 물이 묻어서 우리 저기 차 속에 물 들어서. 그래서 다른 여사를 먼저 큰 거 하나 써주고 이거는 작은 건데 차 소리가 녹고 같아. 큰거 써주자고. 무슨 박사님? 아니요, 그 거실이지. 그 장에서 보여. 그럼 증정. 여기 부러졌지. 선생님은 정지. 그 병원 있어. 이거는 내가 젖었는데 거기서 그래. 대단 선생님이 내가 써줘요. 삼동동 자리 아파트 아니에요. 그냥 주다가 뭐지? 카카마니. 가져. 물결정. 물결정. 호가. 그때 아니. 아니에요. 선생님이 가정 여사가 우리들이 그 차를 마시고 그 집에 돈을 줘달라. 이여금 씨 부인. 근데 선생님이 여기 전부 다 이렇게 해주셨어. 윤경란 예방 선생님. 윤경란 씨. 윤경란 이거 지모가 가정이라고? 가정이라고 내가 가정. 썼는데 그런데 왜 그랬느냐면 차 빼라고 그러네. 차를 상관없는 데다 잘랐는데 왜 그러는 거야? 속가시고 차도 못 넣었어. 어떻게? 저기도 아직 되는 거. 안에다 놓으라고 지난번에도 메시지 왔더라고. 이렇게 이제 지어다고요. 여기도 되는 거. 잘 쓰시는 거. 아니요, 잘 못 썼어요. 그때 쓰신 거예요? 네, 잘 그렇지. 쓰시는 거. 와. 나갔어, 써야지. 그런데 선생님이 물별정이라고 우리가 뜰정이를 하나, 뭐 고요정이를 하나, 뭐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이분의 사주를 다 보고 물별정이 좋겠다. 물이 귀하다. 물이 근데 부족하다. 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물별정을 하라고 해서 선생님이 정자를 그러니까. 정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 집에 다 물도 좋은 물이 차물이 나오는 햄 이런 뜻이에요. 샤물. 참을 우리가 차 다들 끓일 했으니까. 물이 나오는 누구라고 원하고 형님이라고 지금. 한님. 그러니까 한님이 집에 잘 지셨대.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선생님 저그 다른 여사 오면 이거 큰 거랑 이거랑 두 배 해줬는데 그것만 큰 거는 가져갔는데 이거는 빼놓고 갔대. 걱정까지 그래 멋지게. 이걸 한번 하는 아니 오늘 내가 맨날 데리고 다니냐 차가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들어가서 했는데 그 저기 저 이혜범 씨가 차를 못 안 하고 이제 없앴으니까. 여러 가정이구나. 무슨 못했거든? 예. 윤경남 씨 꼴을 내가 젖었는데 선생님한테 뭐 이제 그 뭐야 폐방을 한다고 하더라. 아이 아이고 바라지도 말이야. 강의 들으러 오면 그러니까 어느 서울에 폐단을 내가 볼 때는 그래. 서울남이라고 옛날에 젖으셨으니까 내가 젖드린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해준 거예요. 네, 젖으신 거예요. 가만 있어봐. 책 가르쳤어. 안 가르쳤어. 있어요. 있어요. 응? 뭐요? 책 있어 있어. 그러면 되게 어디 봐. 아니 책 있어요. 어디에? 네? 어디에 있어? 어? 너 아니 주역책 주역책이 네. 있어요. 가져오셨어요? 먼저 가져가셨나? 아니 원래 있어요. 아니 그거는 번호본인데 이거 한건 네. 지리는 거 네. 내가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교수님 교수님 드리는 거야. 네. 그거는 번호본이고 이거는. 이걸로 공부를 하시고 네. 그건 나중에 참고를 하셔요. 그래야지 실력이 들어. 원문을 어려워서. 이거 두 개 같이 놓고 하세요. 무겁더라도 먼저 못 받았는데. 네. 그래서 성함이 이공순 아니 이공순 한자
저기 있어요. 작년에. 작년에 작년에 못 받았어. 작년에 받았어. 안 좋다고 그냥 짜증. 이게 계속 나오셔야. 아, 윤봉순 씨예요? 이봉순. 이봉순 씨. 여기. 엄청 아니, 여기는 조합장님이고 네, 여기 현재 반장. 네. 여기 여기다 좀 쓰셔야 되겠네. 여기다가. 여기 뭐 이거 안 나오는 사람 지우고 쓰면 안 돼? 씨, 그래야겠어. 그래가지고. 아, 벌써 그럼 남의 일로 써요. 그냥 아무 일로 써. 사인을 일상도 안 나오네. 한 번도. 대신에 저 사인을. 그러겠지. 사인을 하면 대신 아무데나 해주세요. 한 번도 안 나오면 안 나오고. 꿀차 쓰더라고요. 꿀. 맛있네요. 안녕하세요. 여기다가 오늘 쭉 해주셔. 3일 4일 여기 이렇게 안 나오신지 안 나오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반장님이 최고요. 반장이 누구요? 이봉순 전 조합장님이요. 아, 봉순 씨. 아, 이봉순 네, 조합장님. 반장 뽑아. 반장이요? 그럼 박수 쳐줘야지. 반장님이. 아이고. 아니 반장님이 똘똘해야지. 나오다가 말고 그럼 내가 여기 어떤 반장인가 누가 그러면 안 되지. 세 번째 좀 회의원 갔다 오라는데 임명자 총무님 회의원네. 이게 오늘 해외? 회의원. 해외 또 나갔대요? 인도가 전에 갔다 왔는데. 인도를 남인도 뭐 서인도 여러 군데니까 그렇게 조금 갔다 오라면 여러 번 가야지. 아이고 나는 외국 가자고 그냥 우리 애들이 사는 거 어떻게 해도 안 가지. 절대로 안 가려고 그랬어. 그냥 한국이 좋지. 한국도 다 못 갔는데 뭐 외국. 아이고 이제 끌고 다닐 수도 다. 뭐 언니야? 아니 외국 가기가 네, 싫다고 한국보다 더 좋은 데가 없다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절대 안 간다고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냥 다 그냥 여기 가자 저기 가자 한다고 하더구만. 아유 나는 안 간다. 니네들이나 갔다 와라 그랬어. 괜찮지? 그리고 요즘은 외국 나가는 시기가 아니에요. 비행기가 뚝뚝 떨어져서 난리도 오래돼가지고 한국 비행기 같이 좋은 비행기가 없대. 옛날에는 미국 비행기를 최고로 쳐주는데 선생님 오늘은 정중 이고 장개서 호예요. 중정은 장개서 호요. 그렇게 좋아. 선생님 호랑 삭갈리지 않고 비슷해. 오래 기억하고 장개서 모르는 것도 없으셔. 내가 갔다 오셨다는 그럼 가는데 막 장개서 상을 막 근데 우리는 갔다 와도 잊어버려. 옛날에 다들 잊어버려. 상을 해놓고 그러니까 언니가 기억력이 좋으신 거지. 뭐가 우리는 다 갔다도 갔다 와도 여벌로 봤지. 다 잊어버려. 그런데 우리는 그 대만은 너무나 좋게 봐서 박물관 쪽에? 진짜로 잘 봤어. 박물관 쪽에? 사인펜? 이렇게 좋은 거? 아유 이렇게 좋은 거 신었어. 그런 거 잊어버리고 과일 잊어버리고. 집에 이것이 나는 좋아 이런데. 피시할 때.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막 함부로 하지 말고 성경책 그런 거 할 때 해는 이렇게 네 고맙습니다. 아유. 아까 그게 여사님이 그거 30년에 삼수변에 몸을 줬냐? 네 그게 물결정자네. 물결정이라니까. 아 그거 몰랐었어. 써. 30년 그러니까 들어가면 삼수변에 그러니까 물숫자가 들어가서 아니 30년 들어가면 무조건 그런데 응. 물가에서 물가정이 됐더니 물결정이네. 물괴일정이야. 그러네. 근데 30에 들어오면 왜 무조건 좋아?
물. 아니 그러니까 30일 들어가면 왜 무조건 좋아? 아니지, 여기서 맞는 거지. 그거랑 무조건 맞는 맞. 같은 정이라도 아 화가 많다 이거지 사주에? 아니 나 아니고 저렇게 이 말하면 저 말을 알아들으니 말을 못해. 그 화가 난 게 아니라 그분 저 윤병남 씨 글자 자체에 응. 물이 적대야. 그러니까. 다른 것은 나도 화가 많다고 화가 안 많다고 했어. 하잖아. 화가 많다고는 안 하고 물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거를 처음이다, 더 그거. 주겠다. 처음이다, 그거.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한술 더 드시네 우리보다. 똑똑하신데. 그러니까 그래. 근데 난 앞서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말이 안 통해. 그냥 말을 딱딱 끊고. 아 죄송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30원 쓴다고 하니까 목이나 토나 화가 많을 때 물이 부족하니까 나는 30원 그런 거 쓰는 몰라. 화자, 토자 뭐 이런 거는 그치. 우리가 아, 배운 예, 얘기가 얘들아, 있지. 써가지고 아, 그냥. 화가 많으시구나. 아니야. 윤병남 씨가 아, 물이 적대. 그러니까 그래서 술이 아니면 안 나와. 그래가지고 물결정이라고 선생님이 물결정. 안경해줬어. 어. 이렇게 30에 어. 그냥 우리는 물 다 나 몰랐어. 참여했으니까 차이네요. 같은 차이인지 윤병남 씨가 서울까지. 못 쓰면 아니, 안 돼. 그래서 가도대하고 같이 가서 했는데 이게 뭔 줄 알아? 선언 같은 경 미술을 알아요. 그림만 하면 예술을 주인 낙관하는 것도 아무나 안 해. 한글로 쓴 거는 안 돼. 꼭 한국만 써. 그 사람이 맞게 하는 거야. 아니 내가 해달라고 했지 막대가 뭐고 그럼 내가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그럼 아니지. 그럼 내가 욕을 해야지 써주지. 비싼 거를 그냥 아무나 그 사람이 해주는 대로 하나 안 하지. 이걸 부인을 하되 선언된 경우에는 해주세요. 내가 해달라고 했더라 했는데 이렇게 뒤지게 하니까 그런데 원서 찾아봤더니 씨알싹 푸르다 씨알싹 푸르다 이런 것도 한국어로 쓰는 사람이 있고 그 우리말이고 그런데 그것도 부인이라는 거 이런 거 해달라고 아니야 우리는 투사체니까 책을 안 아니야 아들은 무슨 아들은 가르치려고 해도 그렇게 안 해서 선생님이 속상해. 그 아들이 물려받아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최정수 씨 아니 참 앞서는 내가 말을 안 그러니까 하니까 앞서지만 언니야 끝까지 들어오면 자꾸 앞서. 아들이라고 하니까 아들이면 최정수 씨가 그러잖아. 엄마다. 수사체를 나도 정립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정립하신 분이 최영환 씨. 우리가 최영환 그 선생님한테 배우고 최영환 선생님이 연로하시니까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자식이 배우면 딱 좋은데 자식은 안 해요. 했는데도 아버지 배를 안 주려고 해서 우리 가르치고 하는데 선생님이 항상 속상해 하셨어요. 수여가는 시간이에요 지금. 수강을 되게 했겠네요. 많이 속상하셨겠어. 그럼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고 얼마나 아버지한테 배워서 그대로 있으면 좋겠잖아. 그렇죠. 희망사항이지만 아유, 요즘 다른 사람이라. 회사 상편 아이고 오늘도 내가 전화를 해서 오늘 하나 못 자고 그랬더니 또 못 온다고. 지금 삼장을 차려야 한다. 여기 보자. 350선 천명 지불
350편이라고요? 저의고 피고 이 진하니 귀천이 자, 주역 시간입니다. 주역도 여러 가지 천지 만물지가 들어있는데 이거 뭐 한두 시간 가지고는 되지 않는 아주 거창한 과목입니다. 역시 여기에 도전한 여러분들이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중요한 부분이 이제 괴효에다가 달아놓은 말씀, 그 말씀을 공부하는 방법, 말씀을 담고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계사, 공자가 쓰신 계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사는 상하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편은 역시 12장으로 되어 있고 하편도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그 상하편이 별개 성질의 것은 아니고 같은 그 괴사 효사를 풀이해보고 또 연구하고 또 그것을 해석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통틀어서 제1장은 그것의 그 주역 전반에 대한 서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적인 부분인데, 건곤괴가 처음에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역에서는 하늘과 땅, 인간. 근데 하늘과 땅을 대표하는 상징 논리가 건괴와 곤괴다. 그렇기 때문에 건괴와 곤괴를 처음 제시를 해 놓은 것이 계사 1장. 내용은 우리가 쭉 풀어봤습니다. 건곤이 정의요, 첫 문장이 천존지기하니 건곤이 정의요. 그래서 이제 건곤원리, 뭐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곤과 건곤을 바탕으로 해서 8괴 또는 64괴. 그리고 그 문장에는 현인의 덕성, 현자의 도덕적 사업, 윤리적 사업, 이것을 말씀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은 이제 정리를 하면 성인의 일과 성인이 하신 일, 그리고 군자가 주역을 공부하는 일, 그 두 가지를 위주로 처음에 성인지사, 성인이 하신 일, 그리고 결론에 가서 군자의 공부하는 일, 이렇게 매듭을 진 것이 2장입니다. 2장. 거기에 이제 거기에서 제시되어진 것이 길흉회림, 그리고 이제 천지인 삼극지도, 육효의 그 움직임은 작용은 삼극의 도에서 온 것이다.
그것을 밝혀놓았습니다. 2장에서. 그래서 성인의 일은 성인이 설계했고요. 궤를 걷고 관상계산하고 그 다음에 길흉을 밝혀놓고 그 다음에 강유의 변화에 의해서 변화가 생겨나는 강유의 움직임에 의해서 강유 변화가 생겨나는 그리고 변화에 따라서 길흉과 후회와 인색함, 회린, 길흉, 회린 그러한 것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것이 인도에 있어서 그 길흉, 길한 방향을 향하고 흉한 방향을 피하는 그래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했은 이러한 일을 가지고 군자가 그 변화 지도에서 편안하게 그 변화 속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즐길 수 있고 가르침을 따라서 즐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거즉 관기상이 완기사 그냥 평상 살 때는 관기상이 완기사하고 어떠한 움직임을 움직이고 작동을 할 때는 군자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는 관기변이 완기점 해서 하늘로부터의 도움을 받으며 길무불리한 그러한 세계로 향할 수가 있다. 군자의 하는 일은 뭐냐? 관상계사를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2장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2장을 요약하면 성인이 하신 일이 관상계사를 하신 거고 설계하시고 계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군자는 그 괴상을 관찰하고 그 효의 변화를 살펴서 자천이 길무불리한 그러한 아주 좋은 세계로 지향해 가는 그러한 길을 제시한 것이 2장입니다. 그러니까 군자의 길과 성인의 하신 일, 성인이 길, 처음에 성인의 길의 길,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군자의 길을 제시해놨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장, 오늘 지금도 나가야 될 곳이 이제 3장인데요. 성인이 하신 말씀은 무엇에 근거를 하고 무엇을 위해서 하셨는가? 괴요사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그런 것을 제3장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문장 하나하나 읽으면서 우리가 풀어가야 되겠는데 역시 기억을 다시 불러오고 또 집에서 예습을 하셨다 하더라도 복습을 해서 1, 2장을 성독을 해서 기억을 불러와서 그 다음에 3장 진도를 나가는 게 그런 효과적인 것 같아서 1, 2장을 성독을 하고 3장 진도로 나가겠습니다. 약속대로 하루에 1장, 한 장씩 되도록이면 나가도록
한 주일에 한 장씩 나가도록. 근데 장이 길으면 문장이 많으면은 그건 어렵겠지만 문장이 많지 않으면 가능하면 일주일에 2시간에 한 챕터 한 장을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장, 2장에 대한 말하자면 복습을 한 겁니다. 성독을 통해서 확인하고 3장 나가겠습니다. 계사 353조 계사 상이라 상편이라 해도 좋겠고요. 계사 상편이라 그러고 천존지기 하니 이렇게 소리를 내서 뜻을 생각하면서 외워야 되는데 외우는 건 뭐 여기서 외우는 시간 기를 좀 없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사 상편이라 시작. 계사 상편이라 천존지기하니 건곤이 정의요 비고이지나니 귀천이요 동정유상하니 강유하느요 강이유치고 미군군하니 일류이생이요 제천성삼고 제리성명하니 변화현의라 시고로 강무성사하며 발대상강하야 고지용하며 유지공하며 이로이행하며 이란일서하야 건도성남하고 곤도성성하니 건지의시도 곤자 정명이라 거리지요 고리간명이니 이주의지요 간등이요 이지정치지요 이간이 조사지드니 천하지드니 성이오 기주의라 우는제자이라 성이 성대하야 대한사하야 이명길용하며 강유상수주하야 이세연하니 최고로 길용자는 실득지상이라고 이라는
길흉자는 온목이 실득야오 회린자는 온목이 소자야오 무구자는 선포과야니 시모로 열귀천자는 조리야오 제소대자는 조회하고 변길용자는 조사하고 우회린자는 조노케하고 진무구자는 조노회하니 시로로 괴유소대하야 사유호미야니 사야자는 각기 조진이라 운제 합장이라 단은 뭐라고 그랬죠? 판단하다, 판단하여 말하는 것. 단사, 단자는 했는데 단사자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단으로 말씀한 것은 언호 상자야오. 그 형상, 괴상에 말씀한 것이고, 호자는 뭐 종결 어미로 봐도 되고, 원호 말한 것이다. 무엇에 대하여? 상자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앞에다가 동사를 놓았을 때 강조하기 위해서 호자를 넣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전치사로 보면 상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그렇게 봐도 되고요. 전치사로 봐도 되겠습니다. 상에 걸리는 전치사. 그러니까 상은 여기서는 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괴상은 다시 말하면 8괘를 말하는 것이죠. 기본 8괘를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효야자는 했으니까요. 그 효라고 하는 것은 육효를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작은 세 획으로 되어 있는 괘는 뭐라고 했죠? 소성꾀라고 했고요. 소성꾀 또는 간단한 단자 단꾀라고 해요.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육효로 이루어진 꾀는 대성꾀, 큰 대자, 이물성자, 대성꾀 또는 중꾀, 단순한 단자에 복수할 때 복꾀라고 안 하고 무거울 중자, 거듭 중자, 중꾀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언호 상자야고 할 때는 8괘의 기본 8괘상을 괴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단이라고 하는 것은 괘만 쓰여 있어요. 괘. 64괘에 괘만 단사가 있고 괴상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효사는 384효 효에다 다 말씀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효라고 하는 것은 언호 변자야라. 변화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고. 그럼 여기서 말씀은 누가 했나요? 주어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누가 했을까요? 공자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공자님이 쓰신 건데 성인 공자 앞에 성인 문왕과 괴사는 문왕이 썼으니까 그 말씀은 괴의 말씀은 문왕이 하신 거고 그 다음에 효사는
주공이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효자는 언호 변제 그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그 누구냐면 그건 주공성인이 하신 거다 이런. 그러니까 공자 앞에 성인이 하신 걸로 이건 공자가 쓰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언은 공자 성인의 말씀인데 공자 앞성인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길흉은 판단 개념이고 판단사예요. 이게 단사나 효사는 그 효가 위치하고 있는 거 또는 그 괴 모양이 이루어져 있는 구성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라면 그러한 상황을 말씀한 거라면 그 상황이 인간에게는 어떠한 길이 올 거냐 흉이 올 거냐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것을 말하자면 여기서는 그 말하는 흉이냐 흉아니라 길아니라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죠. 그걸 판단 개념이다. 판단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완기점 하나니 할 때는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길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흉할까라는 것을 판단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그게 길흉만이 아니라 길흉은 말하자면 OX로 이렇게 구별이 되지만 그 길과 흉 중간에 회린이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사다. 판단 말씀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길흉회린도 이렇게 네 가지의 판단 개념이에요. 판단사예요. 원형이정, 천도는 원형이정이. 그 다음에 인간에게는 인예의지. 그리고 그 판단의 말씀에는 길흉회린 이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단의 말씀, 그 판단의 말씀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공부하고 있는 계사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계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사는 괴다 매달아오는 말씀도 계사예요. 그 다음에 효에다 매달아오는 말씀도 계사다. 그 계사라고 하는 말은 매달아오는 말이다 이런 얘기 맺겠자니까요. 매달아오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러면 그것의 판단은 마지막에 길, 흉, 회린 이 네 개가 되게 들어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길흉이라고 하는 판단의 개념은 잃어버림으로 해서 흉한 것이고 얻어짐으로 해서 길하게 되는 즉 말하면 실득을 말씀한 것이다.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길은 뭔가 얻어졌을 때고 흉은 뭔가 잃어버렸을 때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길흉이라고 하는 판단 개념은 계사에서 나오는 말들인데 이 말은 실득에 대해서 말한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길흉에서 회린 개념은 이제 길에서 변하면 흉이 되고 흉에서 또 변하면 길이 되는 거고 길이 변해서 흉이 되고 흉이 변해서 다시 길로 되는 것이 이제 세상사 음양이치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이 길에서 길로 얻어지는 것이 이거 득이고요.
그래서 득으로서 얻어지는 것이 이제 길이고, 이 실로서 잃어버려진 것이 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인지상정은 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 좋은 일이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지를 바라지 않잖아요. 뭔가를 붙들려고 하고 그 좋았던 상황을 자꾸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놓아야 되는데 상황은, 객관적 상황은 그래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좋은 상태를 그냥 그것을 아까워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인색한 이게 인색하는 과정이에요. 인색한 과정. 그 다음에 나쁜 일을 겪고서 나쁜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 고쳐질 거 아니에요. 마음을 고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길로 가게 된다. 그게 회다. 그래서 길에서 흉으로 가는 중간 과정이 인이고, 흉에서 길로 가는 그 중간 과정이 후회다. 그래서 4단계.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것이 흉이라면, 겨울로 가는 것이 흉이라면, 말하자면 인색이라면, 또 겨울에서 여기 이제 봄이 되는 거지. 봄과 같은 거. 아니 가을이죠. 가을이고. 예를 들은 겁니다. 이건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과정이 이게 봄이다. 사실은 양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더운 때하고 추운 때가 둘로 따지면 두 가지인데, 양이란 말이죠. 음양인데 그 중간 과정이 바로 봄과 가을이 중간 과정에서 사시라고 얘기할 수 있듯이, 길흉이라고 하는 것인데 원래 길흉의 중간 단계가 회린이라고 하는 과정이 여기서 이제 제시되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면 둘이고 양이고, 넷으로 보면 그게 사상이다. 이런 얘기. 양의 생 사상, 사상의 생 팔괘, 그런 것. 그러니까 자연 논리로 말하면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여름으로 가고, 여름에서 겨울로 가는데 그 중간 과정이 봄과 가을이 됐었어요. 사시가 지금 이제 사시가 없어지고 봄 가을이 짧아져서 없어지고 여름하고 이제 겨울하고만 있을 그런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는데, 그 길흉을 위주로 보면 그런 그 과정이 역시 봄과 가을과 같은 그러한 사상의 논리체계가, 그러니까 둘이 고정이 아니라 넷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 네 가지 상을 사상이라고 했고, 그 모든 만물이 열한 거 아니면 따뜻한 거 아니면 차고, 그 중간 단계로 해서 네 가지로 자연 사물을 말하자면 본 것이 주역 이치. 거기에 인간이 개입해서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그러한 상황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결과를 나올 것인가라고 해서 인간을 거기다 집어넣은 것이 바로 팔괘다. 이런 말. 그래서 두 획으로 사상은 결정되는 거다. 언젠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이게 이제
두 가지 그 양의인데 이런 조합으로 이루어지면은 이제 이제곱이 되면은 2의 1제곱은 음양이에요. 양은 음양. 이것은 말하자면 양의라고 한다고. 이건 사상이 되는 거예요. 사상은 그러니까 위가 양이 겉으로 양인 것과 겉으로 음인 것, 이 네 가지. 여기는 인간이 개입되어지지 않는 세계예요. 인간의 어떤 가치가 참여되지 않은 자연현상이에요. 자연현상은 사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물은 인간도 자연물이죠. 자연물이기 때문에 인간도 이 사상의 체질을 가지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것을 발명한 것이 이즈마의 사상이라고. 그러니까 주역을 잘 연구하면 인간이 거기에 개입되지 않은 세계를 사상 세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자연물이기 때문에 하여튼 사상 중에 하나 체질이 다를 것이다. 다른 생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존재도 다 사상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역이 다른 유교의 경전은 전부 인간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인간과 관련되어진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모와 자식 관계. 그게 유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윤리 도덕적인 문제, 그것을 바탕으로 한 사회제도, 정치,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그렇게 본 것이 유교고. 근데 유교의 다른 경전은 사상으로 본 게 아니라 인간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유교의 경전 중에서 오직 주역만이 인간이 개입되지 않은 세계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 시간에 얘기한 천지 미상사문이니 천지 장상사문이니 이렇게 했을 때 그때는 하늘은 그 객관적인 자연의 하늘이 아니라 뜻을 가진 인격을 가진 인간에게 뜻으로 보여지는 하늘로 본 거예요. 하느님으로 본 거예요. 인격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장차 이 사문을 없애지 않으려 같은다면 나 같은 사람은 말하자면 광인에게 피해를 죽임을 당하게 내버려 두었겠느냐 그런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때 천은 말하자면 음양으로 나타나는 그런 천이 아니고 인격으로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격 문화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면 천지 자연의 질서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밝혀놓은 것이 바로 다른 경전과 다른 바로 주역의 특징이고 주역이 그 경전의 가장 우위에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자연 질서를 인격적으로 풀이하고 인격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이제 유교의 말하자면 인간의 인격의 문제. 그래서 천도에 접근한 성인이고 그 오효에다가 인격성을 매겨놓고 그 다음에 지상에 실존하고 있는 인격체를 군자로 봐서 군자는 이효에다가 매겨놨다. 이런 것들 우리가 앞으로 배우면서 알게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흉이라고 하는 거, 길흉은 실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 누가 하신 말씀이냐? 성인이 말씀을. 성인이
그러니까 실드, 길흉, 회린에 대해서 말하자면 공자께서 이제 그 말씀해 놓은 것을 실득이라고 이제 말하자면 하신 말씀 풀이해 놓으신 거예요. 길흉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공자께서 판단할 때는 실득을 그 성인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회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그마한 흠 이게 자자는 이게 흠자자예요. 흠집. 우리가 공사를 하면은 공사에 흠이 있으면 뭐라 그래? 하자라고 할 때 이 자자예요. 이 자자, 예, 흠집 자자예요. 이 자를 써야 돼요. 맞아요. 네. 하자. 흠집하, 흠집자. 그래서 소자자, 자그마한 흠이 있는 것을 회린이라 한다. 그러니까 회린은 길도 아니고 흉도 아니고 약간의 흠이 있는 거다. 길로 가는 흠, 흉으로 가는 흠 있는 그러한 단계를 말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판단해서 네 가지를 얘기했지만 그 네 가지를 종합해서 가장 여기서 이제 이 판단은 무구라고 하는 세계는 이건 바로 이제 인격적인 판단 개념이에요. 자연 판단이 아니고 인격 판단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무구는 선부. 그러니까 네 가지를 종합해서 가장 정할 때는 무구로서 규정을 했다. 그러니까 네 가지 판단에다가 무구라고 하는 판단 하나가 더, 그래서 오행논리와 가치 중심의 무구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사상에서 그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이제 오행으로 따지면 토가 되는 거예요. 50토가 되고, 이제 50은 하도의 중심수예요. 50토. 그런 것. 근데 하도에서 오행 사상이 나온 거니까요. 그래 이 무구라고 하는 세계는 좋고 나쁜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허물이 없는 허물구자예요. 허물구자. 구자가 무구라고 할 때 구자는 이게 허물구자입니다. 허물이 없는 세계. 양심에 비추어서 잘못이 없는 거죠. 이건 객관적인 잘못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내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객관적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마음으로 아무런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 그게 바로 무구예요. 인격적 판단 개념이다. 그래서 선보과, 그러니까 무구는 허물을 잘 보완하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다. 허물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다. 그러니까 그 허물을 적게 하는, 허물을 적게 보과, 과자는 허물 과자니까 허물을 보충, 이게 착한 선때는 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보충한다, 기울 보자에 잘 보충하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므로 열귀천자는 존엄이하고 이 부분은 한 5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버리지 말고 요 두 문장 읽고서 성독으로 읽고서 쉽시다. 단자는 언어상자야.